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전 영국 공사, 북한 공사가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을 것 같다는 기사를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단톡이 왔는데 태공사가 국회에서 뭔가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뭐 특종거리가 있나 했더니 본인이 공천받았다는 거 하려고 한 거네요. 제 말투가 곱지가 않죠. 뭐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제가 당선된다면 북의 민주주의 증거될 것이라고 태공사가 얘기했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당선되는데 그게 북한의 민주주의 증거가 돼?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평생을 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해온 나 같은 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통일이 왜 다가와?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오히려 격화될 수도 있죠. 남북 대결이. 한설 씨라고 예비역 원스타인데 이분이 태영호 씨 공천을 하겠다는 것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분 얘기가 뭔가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공직에 올라가면 다른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테러를 할 것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예측인가요? 그분 분석이? 비합리적인가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태영호 씨가 되게 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고 또 이분을 황장엽 씨도 테러를 하려고 몇 차례 노렸는데 이분도 지금 네 사람의 경호관들이 따라다니는데 남북관계 잘 될까요? 남북과 경색이 되면 통일로 가는 겁니까? 통일로 갈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경색으로 통일할 수도 있고 유화로도 할 수 있는데 경색이 쉬워요. 그럴 의지와 생각이 자유한국당이 있냐는 겁니다. 이것도 없이 했다면은 왜 공천했느냐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은 통일 전략이 있습니까? 뭡니까? 대북 전략이 뭡니까? 통일되기 전까지. 그리고 왜 태영호 씨를 공천했습니까? 앞에 말한 두 거에 대한 답을 못하고 이 사람만 했다면 득표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럼 뭐야 이거. 이게 정당이야? 인기 집단이지. 근데 이러한 엉터리는 제가 보기엔 엉터리 거의 단언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전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뭐 그렇다고 문재인당이나 과거의 정당 뭐 특별히 난 것도 없어요. 다 도친 개찐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데가 많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당선만 되면 독일 쫓아갑니다. 왜? 평화 통일한 거를 자기도 이어받고 싶어갖고 쫓아가죠. 박근혜, 문재인 다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가서 연설했는데요. 제가 그걸 잘 기억하는 거는 채널A에서 마침 드레스덴 연설하는 걸 생방으로 보면서 해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일 지상주의자로 보였는데 그날 얘기한 거는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래서 평화 공존을 얘기하더라고요. 남북 교류 뭐 서로 잘 지내고. 에? 이 사람 평화 공존하고 통일을 헷갈리네? 그거는 과거에 김영삼도 그랬고 DJ 심했고 노무현 심했고 이명박 씨도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박근혜 똑같아. 보수 정권 두 텀째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존을 하겠다 그러면요. 물불을 섞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물불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증발하거나 불이 꺼지죠. 둘은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분리해놓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쓰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물불을 섞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공존하면서 통일이 돼요? 문재인 씨는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계속 평화를 얘기할 때는 그건 공존이에요. 그게 통일을 해야 되니까 뭘 꺼내? 연방제 통일 꺼내잖아요. 연방제 통일은 참 요원한 이야기고 평화 통일은 비슷하니까 되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혼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멘 사태를 보면서. 전혀 정리 안 돼 있는 거예요. 통일이나 이런 거. 그냥 당장 누구 내보내 당선시키고 득표 많이 하느냐만 주장하는 거죠. 평화 공존을 말씀드릴게요. 평화 공존은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고 완전히 서로의 독립을 인정해서
저 나라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고 그 돈으로 경제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이 과거 총뿌리를 겨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는 처지였지만 서로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65년도에 끝낸 게 누굽니까? 박정희지 않습니까? 이승만도 못한 거를. 그래서 맺은 게 뭐예요? 한일 기본조약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잘못됐다고 떠드는 게 좌파, 빨갱이, 두 번째 이정부 세력, 징용 문제 뭐 떠들고 뭐 다 시비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일 기본조약을 한일을 남북으로 바꾸고 남북한은 서로 국가가 아니니까 조약을 맺을 수 없어서 합의서로 바꾸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그거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노태우 때 맺었잖아요. 그게 바로 공존 전략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이 됐나요?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 맺은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남북의 평화 관계가 정착이 됐나요? 한일 관계처럼? 통일도 안 돼. 그 통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 합의서는. 두 번째, 평화도 안 돼. 아니, 내가 보기에는 한일 기본조약은 그 목표 자체는 잘 했다고 봅니다. 뭐 사소한 건 빼더라도.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남북에 할 수 있대. 남북 기본 합의서 이미 안 지켜지고 있는 건데. 엉터리죠. 네.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아주 우리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뭐 얘기하고 월남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현실에서 그거대로 벌어진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독일 통일됐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소련을 포함한 그 공산주의 블록 경제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미국이 군비 경쟁 벌여서 중거리 미사일 갖고 한 10년 이상을 군비 경쟁을 벌려갖고 긴장을 만들었고 아주 경제를 폭망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련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 정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 다 막론하고 그래서 소련이 완전히 경제가 폭망하게 됐을 때 돈이 필요해서 소득이 100억 달러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소득을 분단시킨 나라는 미, 영, 불소 네 나라예요. 영불은 미국이 설득해서 그래서 합의가 되고 미독 공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한반도를 분단시킨 거는 자꾸 45년 체제 일제를 얘기하고 소련과 미국을 얘기하는데 네버 그건 그때 상황이고 53년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정전 체제입니다. 지금은 정전 누가 했어요?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했어요. 북한이 했어요. 북한 빼면 미중이 한 겁니다. 미중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동의 안 할 거거든요. 중국이 소련처럼 경제가 폭망해서 돈 달라고 할 때 돈 주고 이제 한다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떠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사건으로 중국 경제가 폭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도 못하면서 자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폭망을 하고 그 전에는 폭망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냉전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80년 냉전 상상을 초월하죠. 군사적 긴장이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CIA하고 독일의 BND인가요? 아니다. 해외 공작국인가? 우리를 얘기하면 미국의 CIA 개념이죠. 대동독 공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정원은요 완전히 와해시켜 놓은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야당도 국정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플랜도 하나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태영호 씨만 내서 통일이 돼요? 오히려 테러가 높아져서 남북 경색돼서 공존도 힘들어지지. 외교적으로. 아니 다 차치하고 손자병법에 따르면 상대를 이기려면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첫 번째 벌병 상대의 군사력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공성 상대의 성은 도시입니다. 중국 지금도 성을 도시라고 도시를 작살낼 수 있는 더 큰 무력을 가져라. 그 다음 뭡니까? 벌교 상대방의
외교를 완전히 고립시켜라. 그 다음 뭡니까? 벌모. 모는 모략인데 국가 전략. 상대방의 어떠한 국가 전략도 못 쓰도록 와해시키고 나면 부전이 이승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외교를 많이 해서 다른 나라랑 외교를 많이 해야만 개혁 개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벌교가 아니라 프로모션 외교를 하게 해줬어요. 북한 외교 많이 하라고. 도와준다고. 이 정부도 비슷한 노선이지. 그리고 벌병과 공성행 능력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핵을 따지면 북한이 갖고 있어요. 벌모는 북한의 민주주의가 퍼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더 공산화돼 가고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보러 보게 되면 뭐 여기 주사파들 날뛰고 있는데 무슨 부전이승이야. 부전이승 북한이 유리하지. 그 독일의 예를 따르고 싶다면은 저는 황대편타 좀 이익을 물고 싶은데 박찬주 씨 제2군사령관 공천을 왜 하려고 그랬어요? 같은 크리스찬이라서? 아니면 그분의 강성의 이미지가 좋아서?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품는 단체는 제가 보기엔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연구원도 아니고 군에서 고급 장교들하고 국정원 고급 간교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니 쉽지가 않잖아요. 북한이. 거기서 국가 시스템이 착착 돌아가고 미사일 핵 개발을 하는데 그게 엉성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을 동원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네. 막연하게 뭐 내가 당선되면 북한의 민주주의 커질 것? 웃기는 소리. 관계가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저기도 탄탄히 또 사상무장 스스로 할 텐데. 박찬주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번 인터뷰는 해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갑질했다는 이유로 뭐 자기네 정당 끌어올려다가 반발했으니까 슬그머니 버린 사람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북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집단이라면은 통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학자들 말고 진짜 누구를 포섭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공작원 이런 사람들을 끌고 오거나 그런 아이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꿈도 안 꿉니다. 그분들 오게 되면 표 떨어질까봐 박찬주 내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박찬주가 전 특별히 그분이 뭐 대북 전략가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별 셋 넷 달면은 물론 그분은 2군 사령관이니까 뭐 후방 지역 작전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7군단장은 우리 기동부대 사령관으로서 북진을 생각하는 부대잖아요. 물론 그 부대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엉성한 구조로 돼 있지만 그래도 평양까지 장갑차 탱크 몰고 올라가려고 작전 짜는 부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뭐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보고는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다 빼놓고 무슨 통일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독일이 그렇게 했냐고. 그때 나토군 서독은요 자주권이 없어갖고 서독 군대만 만들고 다 통솔은 미군이 다 했거든요. 나토군이 그 차원에서 뭐죠 뭐 공세적 전방 방위 전략 같은 거 다 만들었던 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저쪽이 붕괴가 되는 거죠. 군사도 안 돼, 경제도 안 돼, 외교도 안 돼.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돈 좀 주면 하니까 이제 통일로 가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이거 정말 낭만적이고 낭만 고양이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보수라는 거예요. 이 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하니까 못 하잖아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11월까지 북한 문제가 안 다룬다 그랬어요. 조금만 힌트 드릴게요. 지난 연말에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왔었죠. 뭘 쏜다고 그랬고 뭐 ICBM급 쏜다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겁을 줬는데 쓱 가라앉았죠. 겁만 줬네? 뻥이었구나. 뻥이었을까요? 저는 중국 때문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당한 식량 지원을 해서 북한이 쓱 넘어간 겁니다. 또 이게 바닥나면 또 저놈들이 지랄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중국은 왜 줬는가 하면 우한 폐람 나기 직전이었어요. 12월 달이니까. 지금은 힘들 겁니다. 그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태영호 공사를 공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통일 정책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통일 정책을 하려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 통일을 외세를 약간 이용했지만 자력으로 했던 사람은 신라입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이를 갈구합니다. 삼한 일통을 맹세를 하면서 그건 자기 딸과 사위가 백제군한테 살해됐기 때문이죠. 내 반드시 통일하리라. 그 다음부터 일본도 가고 고구려도 가고 설득하다 하다 안 되니까 외교를 하려고 하다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 나라랑 손 잡으려고 고구려랑 잡으려고 했는데 고구려에서 연개성군이 노했다며요. 두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천하에 둘도 없이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김유신하고 딱 끝없는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동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간절한 의지하고 전략과 전술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오히려 북한의 테러와 북한이 이제 중국이 지원한 거 떨어지게 되면은 또 지랄할 텐데 그때 당선돼 갖고 북한이 경색하면서 한나라당 고립하기 시작하면서 한나라당 때문에 우린 대화 못한다 나오고 막 떠들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힘들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유한국당조차도 대북 전략이 없고 통일 전략이 없다.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가지고 스타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전략 공천으로 얼굴마다로 누굴 세우려면 세우십시오. 그건 좋은데 그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때 이미 보여줬고 황교안 씨도 박찬주를 잡았다 놓는 거 보니까 없는 거고 제가 박찬주 선생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개념이 없는 정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보수색 있지 색일 뿐 더 민주나 이거나 도찐개찐 참 국회의원들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깡통 뭐 들어서 하는데 뭘 하라 그러면 정책 내서 하라면 밑에서 올려주지만 못해요. 뭐 추미애 장관이고 뭐 무슨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 행정부처에서 만들어주니까 그거 읽는 거지 뭐 자기 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전체 방향만 지시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좋습니다. 지금부터 태영호 씨를 공천해서 한다 그러면은 경색으로 가겠죠. 북한은 뭐 자유한국당을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뭐 대남 방송에서는 자유한국당 고립시키라고 하니까 계속 떠들 겁니다. 그럼 이게 커지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북한 너무 웃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도 하시고요. 역순이긴 하지만 통일 전략하고 북한을 통일되기 전까지 어떻게 대북 정책으로 관리할 것인지 북한이 지원할 것인지 말려 죽일 것인지 이 고민을 하십시오. 네. 오히려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은 좀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씨는 휘둘리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끊으면 못하고 북한이 하면은 뭐 즐겁게 하다가 완전히 이 종속 변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하잖아요. 11월까지 안 만나겠다. 그럼 북한이 위협하면 쫙 군사를 끌고 오겠지. 그 순간에 긴장하는 게 누구예요? 북한만 하나요? 문재인 정부도 긴장하죠. 점점 방위 분담금 내라면 더 내라 그럴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겁이 나니까 뭐 찍소리도 못하고 봉준호 감독이 뭐 세계를 제패해도 반짝이고 늘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독립변수가 못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두서없는 말씀인데 뭐 통일 전략하고 대북 전략을 한꺼번에 정리해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전략 기본을 안 만들어 놓고 재주를 부리면요 한 번은 통하지만 나중에는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였어요.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북한이 이렇게 놀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몰라요. 전략이 없으니까 17년까지는 그렇게 긴박돼서 쩔쩔매다가 18년에 북한이 회의하자 그랬더니 와 가다가 19년에 하노이 깨니까 덜컹하다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 연말에 북한이 위협한다 그럴 때 아무 수도 못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이 뭘 할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어떻게 북한 지원해서 조금 달래주면 아이고 감사. 그래서 운명 공동체요. 싱하이밍 대사가 와서 뭐 무슨 왈왈 소리를 해도 뭐 대통령이 또 받아주고. 이게 뭐예요? 깡통 정부, 깡통 정치인이란 얘기지. 국가 전략이 없고 통일 전략도 없고 상대방 허트한테만 잘하는 거고.
독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요, 제 공부한 걸 한번 풀어 놓겠습니다. 저도 한번 검증을 맡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태영호 공사 공천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지 한국당 보수 색깔답게 좀 더 탄탄하게 공부해서 전략을 만드십시오. 북한요, 핵 미사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누구 내세운다고 척척 무너지는 나라 아닙니다. 네. 뭐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먼저 본인이 무너졌어요. 연방제 통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연방제 통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이게 북한의 통일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해도 집요한성과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태영호 씨를 내세울 때 북한이 앞으로 강공이 나왔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고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략도 세워놓고 대받아치기도 하면서 국내 여론 끌고 나가면서 하는 트럼프가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지하게 야당도 검토해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